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딸꾹질이 나오거나 장기침이 있을 때 이렇게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효과가 있는 비파 잎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 여행하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지만은 맛이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크게 관심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억에 두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이파리 몇 개 따서 뜨거운 물에 우려 드시면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아열대 식물인데 중국 후베이성, 스촨성 남부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파나무는 열매하고 잎이 이 비파, 즉 비파 그 악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잎을 비파엽이라고 하고 씨앗은 비파인이라고 부릅니다. 비파나무는 중국에서는 양나무 중에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대약 왕수라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잎이나 열매, 씨앗 모두 약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남부 해안의 여러 섬지방에서만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는 과일에 속하고 이 살구보다는 약간 작고 익으면은 적광색을 띠는데 이 살구보다는 노란빛이 더 강합니다. 잘 익으면은 달콤한 맛도 있고 또 기본으로 신맛이 살짝 들어있고 떫은 맛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 입맛에는 그렇게 썩 맞는 그런 과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파나무가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정몽주 시문집인 포은집입니다. 여기에 식비파라는 이름으로 비파의 특징을 읊은 시 한 수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 편찬된 그 의학유치에 보면은 이 반이, 즉 현대의학적으로는 위암에 해당이 됩니다. 반이에 대한 처방으로 비파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최한기가 저술한 농업서에, 농정해요 농정서에 이렇게 비파에 대한 언급이 또 있기도 합니다. 해행총재에 실린 일본 수시사 김기수의 견문록에는 비파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대개 겨울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열린다. 품질이 연하여 먼 곳에 가져갈 수가 없다. 빛깔은 누르고 맛은 달고 향기가 나서 입에 넣으면 아주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파나무는 추위에 약하고 또 비파 열매가 맛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남부 일부 지방에 관상용으로 심었던 게 전부입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비파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병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산지는 중국이지만은 일본에서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서 이렇게 전래되었는데 서양에서는 그래서 일본 과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이 근래에 일본에서 전해져서 이 목포에서는 1982년 비파나무를 시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과 전남 해안지방 또 제주도 완도 등지에 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도, 남해, 거제도 등지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약용이나 와인용, 실험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고대에 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관동 지방이나 도카이 지방의 해안 지역 또 시고쿠, 규슈 북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도 전래되어서 다양한 요리가 개발되어 있는데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하와이로 전래되었고 또 일본에서 이스라엘, 브라질 등으로 널리 이렇게 전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터키, 레바논,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스페인, 프랑스 남부, 아프리카 북부 등에서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파 나무의 부위별 효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비파 열매인데 비파 열매는 이 폐의 기를 치료하고 오장을 윤택하게 하면서 기를 아래로 내려서 구역질과 소갈증을 먹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나 토혈, 조갈, 구역질 등을 치료하고 또 이 몸에 진액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몸을 좀 윤택하게 하고 청량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결핵으로 인한 기침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토혈이나 코피를 거치게 하는 그런 약효도 있습니다. 이 비파 잎은 폐를 맑게 하고 위장을
좀 편하게 하면서 기를 아래로 내리고 담을 삭히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열이 있으면서 구토 증상에 이렇게 효과가 있고, 또 이 딸꾹질이 멎지 않고 계속 나올 때 이 치료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 B5는 한방에서는 이 비장이나 폐로 이렇게 주로 들어가지만은 간으로도 이렇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파-C는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하고 약간 차면서 독이 없고 신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어혈을 풀어주고 기침을 멈추게 하면서 간 기운을 잘 소통시켜주고 기운을 조절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나 이 수종, 나력 등을 이렇게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파꽃도 그 효능이 있는데, 허로구해라 그러죠. 이 몸과 마음이 허약하면서 필요하고 또 기침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것을 허로구해라 그러는데, 이 허로구해의 효과가 있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비파 효능 보겠습니다. 이 동의보감에는 비파 열매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폐의 병을 치료하며 오장을 누겨주고 기를 내린다. 그리고 비파 잎은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며 독이 없다. 기침을 하면서 기운이 치밀며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위가 차서 구역질을 하고 딱꿀질 하는 것과 폐기와 갈증을 치료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의블록에는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을 때 기운을 아래로 내린다 라고 했고, 본초 강목에서는 위장을 편하게 하고 기운을 아래로 내린다, 열을 내리고 열독을 해독하며 각기병을 치료한다, 폐와 이의 병은 대부분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발생하는데 비파입은 기운을 아래로 내린다,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 화가 내려가고 담이 원활하게 되며 기가 올라오지 않아 구토가 가라앉고 갈증이 나지 않으며 기침을 멈추게 된다.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강즙에 포제하고 폐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꿀에 포제하여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B5 효능 보겠습니다. B5은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쓰며 폐경 위경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효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청폐지해, 강역지구라고 했는데, 청폐지해는 이 폐를 좀 시원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강역지구는 위장에 어떤 기운이 이리 올라오면서 구토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아래로 내리는 그런 효능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폐를 윤택하게 하면서 열을 내리고 또 담을 제거하고 기운을 아래로 잘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따라서 위에 열이 있을 때 또 위에 열을 내리고 기운을 아래로 잘 내려가도록 하면서 진액을 만들어서 위장을 편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 폐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갈증을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또 인후가 건조해서 붓고 가려운 증상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 담을 제거하고 천식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고, 기운을 아래로 잘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구토나 구역질,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위에 열이 있어서 갈증이 나거나 이 딸꾹질이 자주 나타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비파 효능도 보겠습니다. 비파 2패는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또 약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혈액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진통작용이 있고 살균작용,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히 호흡 중추에 진정작용을 해서 기침이나 천식을 진정시키고 기관지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파 잎에는 사포닌 성분도 충분히 들어있고 비타민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서 소염작용이 있고 지방산 대사 촉진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종기가 자주 나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또 지방을 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닌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 작용과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고, 이 비파 열매에는 당분이나 능금산, 펩신이 들어있고 또 각종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약간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 항암 작용도 있고 노화 예방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파입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이 비파입에는 아미그다린이라는 성분이 앞에서 많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비파입을 말려서 차로 마시거나 직접 환부에 붙이는 이렇게 생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아미그다린은 이 진통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경성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유익한 작용도 하지만은 위장에서 분해될 때 이 맹독성 청산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많이 먹게 되면은 구토나 메스꺼움,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파입으로 차를 끓여 마실 때는 비파입 표면에 이렇게 미세한 육모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육모를 깨끗이 솔로 제거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파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비위가 차고 허약하면서 변을 묽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파입 차는 기침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는 뚜렷하지만은 폐열로 인한 기침이나 폐가 건조해서 나오는 기침, 또 폐열로 인한 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위나 이 찬 기운으로 인해서 감기에 걸렸거나 기침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뇨 환자가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비파를 이용해서 만든 약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파 잎차인데, 비파잎을 뜨거운 물에 넣고 이렇게 우려 마시거나 아니면 한 10분 정도 끓여서 마시는 방법인데, 폐에 수분 공급을 하면서 기침과 천식을 멈추게 하고 또 항균 항염 작용이 있고 면역 기능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파잎 도라지차가 있는데, 도라지에다가 비파잎, 아몬드, 얼음 설탕을 넣고 물을 부어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걸러서 마시는 방법인데, 폐를 윤택하게 해서 마른 기침을 완화시키고 또 구역질을 멈추게 하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파 상엽차는 비파잎에다가 뽕나무잎, 야생국화를 이렇게 넣고 이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거나 끓여 마시는 방법인데, 인후통이 있거나 기침, 천식, 구강건조,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 죽은 이 쌀죽에다가 비파잎을 넣고 죽을 끓여 먹는 건데, 몸에 열이 많이 나고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고 또 속에서 열이 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구역질이 자주 나오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파 열매를 이용해서 잼을 만들어 먹는 방법인데, 마른 기침을 자주 하고 구역질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파 잎을 이용해서 차를 끓이는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파 잎을 이용해서 만든 약선입니다. 효소를 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죽을 끓이기도 하고 또 배나 이 고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비파 열매를 이용해서 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비파 잎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가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비파 잎을 그대로 말려서 이렇게 상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비파 나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컬컬하거나 또 마른 장기침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 인후가 붓고 이 몸에 열이 날 때 또 딸꾹질이 날 때 이럴 때 비파 잎을 따서 차로 마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약성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